지난 1월 1일자로 일면적으로 부임하신 안길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박병건 일면 농협조합단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외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또 연초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 이렇게 잘 맞춰서 하는 게 또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에 올 때면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은 조금씩 다르긴 한 건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신공립 분야장님 이렇게 뵀는데 제가 뵀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천공리 우리 그 음성의 그 원장님 그 문제로 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몸을 상하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냥 주세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막 그 시군의 경제에 그렇게 막 주민들 불편한 시설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이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단순히 율면이나 총공리 주민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천시에 지금 공공 화장시설 하는데 6군데 지역이 신청을 했어요. 왜 이제는 공공 화장장 하겠다는데 신청을 했겠습니까? 인센티브가 크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죠. 근데 거기에도 또 인근 시군하고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신청한 지역 중에 우리가 여기 신청하세요, 여기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그 인근 시군하고 접경되어 있는 데는 인근 시군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그 마을의 주민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이를테면 여주하고 접경지역이다. 여주시장님이 만약에 이것에 동의한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분들을 여주에서 저기 할 수 있는지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정한 거죠. 사실 여기 총공리 그분도 있지만 이쪽으로는 이제 신등면에 광주시하고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넉고개를 넘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그 광주 이쪽에 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은 또 이제 방역 소각장을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신등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이제 광주시를 설치시키는 과정은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렇게 장관님 뵈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우리 면사무소 입구에 선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대문에 보는 게 거기에는 이제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 아마 이천시 의사회에서는 의료봉사를 울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 의사회에 감사드리고 이게 또 의료 소외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도 이제 시정 업무 보느라고 바쁘고 우리 또 애들이 크니까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는데 집사람이 사실 지금 의사예요. 그래서 이천시 의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주말에 또 하루 이렇게 또 율면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말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있고 싶은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정도
식으로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새 연초에 우리 새 농업인 실용교육, 영농교육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전 같으면 사실 농한기잖아요. 그래서 1년 이렇게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또 이 겨울철에는 좀 휴식을 가지시고 이제 봄부터 농사를 짓는 건데 요즘에는 뭐 농업 정책이나 농업 제도가 자꾸 바뀌고 또 새로운 농업 기술도 생기고 하니까 이 농한기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들으셔야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이렇게 좀 휴식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좀 너무나 마음도 바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떤 정책이 바뀌고 있는지 새로운 거 뭐가 있는지 이렇게 어려움버름 하셨으니까 좋은 소득을 얻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이 자리에서는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다른 예년과 달리는 이제 선거가 있는 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의정보고에도 이제 손석희 의원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영농교육도 있고 원래 초등순실도 있고 한데 그걸 다 하게 되면 또 이 주민분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올해는 초등순실은 별도로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가을에 또 한번 인사를 이렇게 올릴 거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그 농사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지난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WTO에서 개발도상국 개도국 지위 포기했다. 사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아시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천시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체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한참 형님이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 아버님 세대도 계신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경제 수준으로 따지면 12위, 12번째, 13번째 정도. 선진국들만 모여 있다고 하는 국제 기구가 OECD거든요. OECD에 아마 40%를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선진국들만 모여 있는 거기에 가 있어요. 또 그 선진국 중에서도 또 뽑아가지고 20개 나라만 뽑았는데 그 G20이라고 해요. G20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이미 넘었습니다. 제가 1963년생이거든요. 1963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100불이었어요. 1년에 버는 그 소득이 100불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배?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위대해졌는데 그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의 선배님 어린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인 그분들이 그 당시에 100원어치 일을 하면 100원을 다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리고기를 넘겨야 되는데 나라를 부자로 일단 만들어야 그 다음에 무슨 뭐 개인의 우리 국민들이 좀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원어치 일을 하면 한 80원이고 90원만 받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는 실제로 100원의 노동력을 투자했으니까 그것을 100원을 받고 팔아도 원래는 평균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90원, 80원에 파니까 이 국제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물건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싸니까 날개 돋친 듯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었던 그 대한민국이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위대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노인복지를 그만큼은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낫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다른 이유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 피땀을 흘려서 그때 고생하신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으신 거를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졌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를 쳐서 지금 당신 여러분들의 그 일하신 모습을 좀 받으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거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제가 63년생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후진국이었으니까 뭐 조금 나아졌더라도 우리가 후진국으로서 지위를 인정을 받으면서 WTO 그 국제기구에서 거기는 들어가서 뭐냐면 자유무역기구입니다. 나라는 있지만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팔고 사는 데는 국경을 헐어버리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사는 나라가 있으면 선진국에서 값싸게 만드는 걸 들어가지고 오면 우리는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관세를 매기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것을 해가지고 후진국들을 보호해줬던 건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계속 이렇게 우리 인정해달라고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문제는 다른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농업은 안 돼요. 농업은요, 제가 미국에 가면 이 차가 물을 주는 차든 농약을 주는 차든 가운데 차 차축이 있어요. 있으면 양쪽에 팔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한 50m씩 돼요. 50m씩 다가 물을 농약이나 쭉 주고 가면 이거는 뭐 하루 8시간, 10시간을 농약을 주면요 2,000시 전체에 농약을 다 줘요. 거기는 길이 나서 말이죠. 그냥 자로 떼고 하는 것처럼 10시간을 달려도 그냥 똑바로 그냥 가요. 근데 그 정도로 농업이 다 기계화되어 있는 그 거기서 만드는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여기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하고 다른 경쟁이 없을 때 그러니까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서 또 농산물 시장을 그냥 또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농산물 시장은 사람 먹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농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이제 농사 지으시니까 땀 흘려서 농사 지었는데 이게 팔 데가 없거나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린다면 그 다음에 농사 지으시겠어요? 안 짓죠. 그럼 나라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농사 짓는 분이 이제 안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든 그걸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작년처럼 일본이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죠? 일제시대 때 왜 우리 가기 싫었는데 강제로 징용해가지고 싸우게 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래? 좋아 그럼 너희들한테 대한민국은 지금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그 반도체가 끌고 가는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 핵심 부품 너희들 공급 안 한다. 이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먹는 거를 농산물을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만약 일본에서 사서 먹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반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다 1년을 안 쓰면 불편은 하지만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근데 먹는 거를 안 먹으면 1년 안 먹으면 하루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은 뭐냐면 노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국제협약이고 국제 기준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나라가 나서서 그것을 위반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국제 법원이 있어요. 국제사건재판 이런 데 막 회부돼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방 정부가 그거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단 이천시에서 전량 소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생산이 되면 그것이 팔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천 쌀이 저학당에 여기 계시지만 다른 지역의 쌀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경로당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쌀값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어르신들 이천 시민이니까 이천 쌀이 또 더 좋은 쌀이니까 이천 쌀로 드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천 쌀 농사 짓는 분들이 저기 한 거고 그러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만약에 900원이다. 근데 이천 쌀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을 우리 이천시 예산을 보존을 해주면 어르신들은 좋은 쌀 드셔도 좋고 이천 농민들은 쌀을 생산해서 제가 갖고 파니까 좋고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급식을 하잖아요. 지금은 다. 그 급식에 들어가는 그 저기를 이천 쌀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 차액이 있으니까 우리 이천시 예산으로 하죠. 대신에 이천시 재원이라는 것은 무한정한 게 아니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좋아하고 시의회 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도장 찍고 그렇게 시민들을 허투시키고 이해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쌀만의 문제겠냐 말이죠. 아까 저처럼 말씀하신 쌀 농사도 있지만 농만 있나요? 밭 농사도 있잖아요. 밭작물도 있잖아요. 대신에 이천 농사 짓는데 다 파니까 다 못하. 다 짓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는 이제 시장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러기도 말하면 농업과 관련된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지금 지난해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이 먹는 거, 먹거리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농업이 그냥 놔두면 위기에 빠지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마음 먹고 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짜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우리 재정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실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가 포기됐더라도 우리 이천은 이천의 농사를 책임지고 음성은 음성에서 책임지고 여주는 여주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로컬푸드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농사 지은 그 농작물의 품질도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 계획을 올해는 봄에는 이제 완벽하게 그걸 잘 짤 겁니다. 거기에는 관련 단체장님들이 다 오셔서 의견을 주시고 그걸 반영하고 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리고 협조해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먼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일반 농업만 말씀드렸지만 또 축산업이 우리 이천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대시가 만약에 100마리라 그러면 이천에서 그 100마리 중에 25마리가 있어요.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4분의.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들이 45만 마리의 돼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탑팔선 휴전선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일로 못 넘어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 넘어와서 저쪽에 설원, 강화, 다 연천, 파주 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지역 경제가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축제들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왜? 그게 아프리카 대지역병은 또 구제역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다시 거기서 뭐 재입식을 해가지고 다시 키운다는 거는 최소 3년인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또 뭐 우리 주어진 여건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잘 막고 있고 다만 이렇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그 희생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양보해 주신 우리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감사한 마음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좀 이렇게 해주면 한 수백억 원이 풀렸거든요. 수백억 원이 풀리는데 그것이 이렇게 양보되어지고 지켜낸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작년에는 2018년도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이천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회사거든요. 반도체 회사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도 세계 시장에서 파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는 지금까지 반도체 역사에 있어서 2018년도만큼 경기가 좋았던 때가 없어요. 최고로 좋았던 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어서 2000시에 세금을 냈잖아요. 지방에 내는 세금 중에서 SK 하이닉스는 2000시에 가장 많이 냅니다. 얼마를 냈냐면 3,279억 원이에요. 우리 이천의 그 살림살이 재정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중소기업들을 다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미 SK 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는 상태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띄워놓고 이천의 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3천억 원을 안 낸다고 해보세요. 큰일 나요. 근데 작년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또 꼬꾸라졌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기분 나쁘다고 한국이 너희들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만드는데 너희들 요거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 우리 못 팔 거야? 안 팔 거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저기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SK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봄에 그거를 이제 세금을 받거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 번 돈을 가지고 작년 4월인가 돈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제 4월 정도에 받겠죠.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3,279억 원인데 올해는 400억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거의 한 2,800억, 2,9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실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천 시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미 신문에서는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 회사가 있는 그 지역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좀 조심해야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그 SK 하이닉스에서 낸 3,279억 원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저축을 해놨어요. 재정 안정화기금. 그래서 그거를 올해를 대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 부족한 거를 다 채울 수는 없고 조금은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게 약 한 700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 정도 한도 내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을 해주시고 올해는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또 상정가예요. 최고가. 이거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해당 주식의 회사,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나갈 거냐, 꾸꾸라질 거냐 가지고 잘 나갈 것 같으면 많이 사고요. 망할 것 같으면 다 팔아버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 최고가로 가는 건 뭐예요? SK 하이닉스가 살아나고 예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보발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 공장 내에 연구진만 거기서 일하는 거기가 4,000명이에요. 최고의 엘리트들만. 그거가 M14 그 공장 거기 그 내에 다 해가지고 R&D 센터를 해서 한다고 나와서 그 기사를 또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그 정도 한번 내서 하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러한 상황들은 공유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마음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그 평가를 해가지고 해마다 이게 상을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멋진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지금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거짓이면 저는 당장 한 달 후부터라도 시장을 못 할지도 몰라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자리 정책,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디가 제일 잘하냐 이거를 파악을 한 거죠. 전국에는 이천시와 같은 시군이 몇 개 있겠습니까? 226개 있습니다. 226개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천시가 1등이다. 국무총리가 인정을 하고 상을 줬어요. 성과금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일반 여건들이 사실은 기업하기가 썩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기업체가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천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천 행정부는 시민들한테 지금 복지관 짓고 뭐하고 하는 돈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금은 시민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사실은 세금 내고 싶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제로 내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나 잘 써야 되겠어요? 꼭 써야만 될 때만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정운영평가, 지방재정분석평가. 여기에서도 이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또 재난재해, 위험한 거를 싫어해요. 편안하고 순탄하고 한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그 재난재해가 많습니까?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어디가 안전하겠느냐 따져봤는데 역시 거기서도 이천시가 최우수상 받았어요. 경기도는 전체가 몇 개 시군이냐면 31개 시군입니다. 31개 시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올해 어떤 걸 했냐면 그렇게 무슨 뭐 일자리, 뭐 재난관리, 뭐 세금 운영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잘하는지 종합평가를 해보자. 거기서도 우리 이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만약에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게 다 공개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자님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또 하나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정부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행정을 어디가 제일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게 바로 시민들의 민원인의 민원 서비스, 민원 행정 서비스를 어디가 제일 잘하는지. 그거는 이천시와 같은 전국의 226개 시군만 한 게 아니에요. 중앙부처 44개, 그리고 광역, 경기도, 서울, 인천시 이런 것처럼요. 거기 17개, 광역에 있는 교육청 17개가 합쳐서 총 304개의 국가 지방정부 기관을 다 합쳐서 거기에 상위 10%만 정했습니다. 상위 10%를 정해서 거기에 최우수상을 주고 3월 달에 세종 우리 청사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종합청사. 거기에서
예산 돈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이천시가 당당히 지난주에 연락받은 겁니다. 당당히 최우수상 10%에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으셨고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그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열심히 예,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민설 7기 시장입니다. 7기 시장인데요. 이거는 2000시장 선거가 7번 있었다는 겁니다. 7번.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은 선거할 때 투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일이다. 네가 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한다면 한번 투표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들은 저도 유권자여서 그렇게 투표합니다. 이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풀린 건데 이거 풀어내야 돼. 풀어낸다면 너의 능력을 인정할 거고 아니라면 일 못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수건 사업이에요. 수건. 시민들은 간절히 원했어요.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는데 선거를 6번 치르고 7번째 시장을 뽑았는데도 안 풀렸던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명과 가지고 설정 율면 물론 여기까지 저기는 아니지만 3.29 지방도는 율면이 왜 자꾸 소외지역이라고 합니까? 이천에 속했는데 이천에서 오는 길이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와보면 서울 가는 거 시간만 걸리니까 이래가지고야 주민들이 바쁜데 이천 시청을 언제 봐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러면 도로를 편리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대월, 모가, 설성, 율명까지 합친다는 3.29 지방도의 문제예요. 꼬불꼬불. 그래서 앞에 큰 차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서. 아무리 급해요. 근데 그게 그동안 그렇게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서 이게 왜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는 건가? 봤더니 경기도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기도에 31개 시장이 있는데 이 3.29 지방도와 같은 그 민원이 수두룩히 쌓여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천시는 23만 인구도 23만이라는 좀 너무 과하게 잡으면 22만 좀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수로 따져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은 도시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밀려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어요? 같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간부들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이게 원래는 경기도 예산으로만 다 해야 돼요. 경기도 돈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자꾸만 멀어져. 그래서 이렇게 했죠. 긴 거리 오는 건데 그 장목동, 고담동, 대포동 있잖아요. 오다 보면 동지역이 있어요. 그 시내권에 가까운 데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 이천시 예산, 이천시 돈으로 좀 깔면 나머지는 그러면 경기도 돈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경기도가 받아줄까?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걸 경기도가 받아주면 다른 데도 급한 놈이 목마른 놈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시군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경기도에서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천 시민으로서는 원래는 거기에 도로 까는데 이천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한 거예요. 왜? 이 도로가 빨리 풀려서 앞으로 뭐 10년이 있다 뚫릴지 20년이 있다 뚫릴지 모르는데 이거를 뚫어놓고 10년 동안 시민들이 거기를 미리 다녀서 얻어지는 이익을 돈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거기 도로 까는데 예산을 이천시 예산을 넣는 것보다 크면 사업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효율이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냥 언제까지 늘려놓을 게 아니라, 자, 우리 시의원님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래는 2002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하십시다. 오케이. 네, 경기도의원님들 가서 경기도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도 도지사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지금 공사가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이제 그동안 이쪽 소외 지역의 가장 큰 수건이었던 그 도로망 이거가 이제 뚫리게 될 겁니다. 사실 여기와 관련이 없어서 자세히 당근도 얘기를 드리지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뚫리는 거예요. 시내에서 저 이포 가는 거기도 잘라서 자동차 도로도 609 구간도 그렇게. 이거는 사실 어떤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정말 그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줄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고 그 공무원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진짜 노력이 있고 또 함께 이거는 내가 한 일로 해서 뭐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함께 박수 받고자 하는 그러한 저기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저는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2010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시의원, 도의원, 우리 홍석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이천이 고향이면서 지역재정부에서 차관을 지냈잖아요. 굉장히 인맥이 있으니 그분도 도와주셔서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한쪽에 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 잘했다. 오케이 그 일을 한 것에서 박수를 기꺼이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다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수건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야 열심히 저희들이 박수를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박수를 보내주셔야 저희들도 앞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 조합장님 만나면 말씀드리는 거가 사실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계세요. 시장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요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니까. 이미 농사와 관련해서 조합장님이 계시고 이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문가들, 현장에서 바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장님하고 상의하고 조합장님이 요구하시는 걸 듣고 가서 전문가들 검토해가지고 맞으면 그거 지원해드리면 됩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가 시정은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여기는 이천시가 이렇게 동그라면 참 좋겠어요. 길쭉하니까 저 위에 청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일부러 소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별도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배려를 해야만 강원, 밀면, 철성 이쪽은 그래도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정말 꽤나 그동안 소외됐던 거를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민 여러분들의 양해는 안 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해 주셔야 저희들이 힘나게 일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율면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노트를 떨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